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인벤터 모델링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인벤터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봐주시긴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이렇게 좀, 불만 아닌 불만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날 잡아서 이제 다시, 어, 녹화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잡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인벤터 교육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인벤터 교육 영상을 다시 한번 1강부터 해서 차례대로 나갈 건데요. 대부분 인벤터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의 그 좀 분야를 보면은 기계 쪽 분야이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일반 기계 기사, 뭐 기계 설계 산업 기사, 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핫 이슈로 떠오르는 이제 그 3D 프린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인벤트를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 맞게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때문에도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여기 시험 위주 또는 우리 3D 프린터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원하는 그런 쪽의 기능들을 많이 다룰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그 모델링이라는 게 시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연 어떤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모델링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잡아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교재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막 그 제가 CAD 동영상, 2D 동영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PDF 파일 뭐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무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료 교재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교재를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설명 나와 있고요.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인벤터 강의도 이렇게 있거든요. 인벤터가 이제 예전 건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이걸 이제 조만간에 이건 이제 비공개 처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녹화되는 게 새롭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벤터 교육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ATC 2급 공부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그 ATC 2급이라는 이제 자격증 공부방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모델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 ATC 2급이라는 걸 그 자격증을 취득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ATC 2급 그 한 1강에서 못해도 4강 앞에 한 4개 정도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미리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모델링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 ATC 2급 공부방에 가서 못해도 한 1강에서 4강 정도는 좀 미리 듣고 그리고 오시는 걸 좀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의자라고 생각할게요. 도형. 뭐, 아니, 레고라고 생각이 되죠. 레고. 우리 저 애기들 갖고 노는 레고.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근데 만들 기술이 없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도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 도형의 앞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그래서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이 설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ATC 2급 공부방에서 1강에서 4강 정도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오시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먼저 돼야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히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도형을 보시면은요,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니은자 형상이고,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진한 회색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자,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옥상, 1층의 옥상과 2층의 옥상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 정투상도 도면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3D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 세 개의 도면 중에서 어떤 놈한테 두께를 주면은 이게 3D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세 개가 전부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면을 그려도
정답이 될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도형은 그래요. 뭐 다른 도형 같은 경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특정 하나의 도면만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도형은 세 개의 도면이 전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하나 찾아야 돼요. 현명한 스케치. 가장 빨리 구현이 될 수 있는 스케치를 하나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스케치 선정 단계를 하는데 모든 모델링의 1단계입니다. 과연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면을 그리시면은 그놈한테 두께를 주면 얘가 될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정지를 해놓고 판단해 보세요. 정면도? 자, 정면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아니면 우측면도를 그려서 두께를 입히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평면도? 자,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도면 평면도 또는 윗면도를 합니다. 우리가 윗면도. 자, 평면도를 선택한 게 빠를까요? 어떤 거 선택한 게 빠르겠습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시정지가 풀렸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 쭉 드려볼까요? 만약에 자, 정면도를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면도 요놈 이제 니은자 모양. 자, 정면도 같은 경우는요. 두께를 한 번만 띡 주게 되면은 이쪽 뒤쪽 방향이죠. 바로 3D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성공했죠. 한 번만 두께를 주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평면도라든가 우측면도를 선택하신 분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평면도 선택하신 분들은 두께를 뒤쪽은 더 두껍고 앞쪽은 얇게 총 두께를 2번 줘야 되고, 우측면도도 마찬가지 밑에는 두껍고 위에는 얇게 해서 총 2번의 두께를 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모양은 분명히 나와요. 단 요 평면도랑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두께를 2번을 줘야만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해서 결론은 정면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현명한 정답이 된다. 지금 이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든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접하신 분들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야 될 제품이 있어. 그럼 그 도면, 그 제품에 대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미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이 모델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를 골라내는 것. 그게 바로 스케치 선정을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자, 지금은 내가 이제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답이 정면도였어요. 해서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건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2D 도면 그릴 때는 다 그렸지만 이제 3D 모델링 할 때는 딱 필요한 거 하나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딱 그리시면은 모든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기를 2D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거든요. 2D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작업을 그려야 된다고 보면은 3D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것만 그려서 3D로 그려놓고 그 3D로 자동으로 우측면도와 평면도는 자동으로 뽑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3D 모델링들의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2D를 뭐 있는 그대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그려서 결론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 모델링에서 역으로 나머지 도면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벤터 화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모델링의 구현 순서를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려면 일단 스케치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벤터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면은 저는 그냥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자, 새문서죠, 새문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벤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3D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들이라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싸리 그냥 뭐 처음 접한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3D 프로그램, 즉 인벤터, 뭐 솔리드웍스, UGNX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CAD하고 이제 좀 차별성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그 공간 자체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분리해놨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품이라는 공간이 있고, 얘는 뭐 조립품이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도면이라는 공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조립품을 약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작업이라고 했고, 뭐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막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머릿속에 지워 놓으세요. 우선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요 그 스탠다드 IPT 확장자명이 IPT로 되어 있죠. 요건 뭐냐면요, 스케치를 한 거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는 공간, 스케치와 모델링을 하는 공간. 그러면 밑에 있는 조립품이라고 했고 IAM,
확장자가 IAM. 이거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파트 파일, 우리가 IPT를 이제 파트 파일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파트 파일을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했으면은 그 10개 파트 파일을 요리 데려와서 조립을 하는 공간이다. 조립을 하고 뭐 해석을 하고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어셈블리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IAM이 바로 어셈블리 공간이고, 자, 그러면 이제 파트가 됐든 어셈블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2D 도면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도면 IDW, 확장자가 IDW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도면화, 즉 2D 도면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겠더라. 자, 이런 순서인데요. 일단은 뭐가 기본이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부품, 즉 스탠다드 IPT. 옆에 있는 시트 메탈은요, 판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제 기능입니다. 요거는 당분간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판금 기능을 좀 배우실 때 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긴 할 건데, 우선은 당분간은 요거는 잊어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표준, 그렇죠? 가장 심플한 요 스탠다드 IPT,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스케치도 하고 모델링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단위가 좀 중요하겠죠. 이게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인치일 수도 있거든요.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밀리미터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 봐봐요. 왼쪽에 보면은 잉글리시에 실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잉글리시에 실수로 들어가서 스탠다드 IPT 여기 있네 하면서 요거를 딱 클릭해 봤더니, 물론 여기에도 단위가 IN 인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이미 나는 뭐 스탠다드 IPT 맞아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렇죠? 예, 자각을 못하면 되는 것들을. 예,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버전이 좀 낮은 것들은 여기 이게 IN 이런 것들이 안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다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왼쪽에서요, 그냥 매트릭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미터법. 매트릭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많아지긴 하는데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매트릭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스탠다드 밀리미터. DIN은 우리나라 게 아니죠. 예, 규격 KS 규격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은 상관없으니까 이건 잊어버리시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이놈을 선택을 했는데, 뭐 더블 클릭은 상관없습니다. 예,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선택했으면은 밑에 작성 버튼 누르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듣다 보면은 제 말이 좀 좀 약간 길지 않나 싶으면 좀 빨리 감기 해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 이 교육 자체가 아주 초보, 정말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좀 길지 않나, 불편한 말이 좀 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기준을 저는요 항상 이렇게 제일 좀 약간 이제 천천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파트 파일이라고 했죠. 자, 처음에는 스케치와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공간에서는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스케치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을 나눠놨어요, 두 개를. 여기서 이렇게 이 현재 공간에서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공간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드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화면 구성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워낙 이게 다른 캐드라든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좀 간단히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뭐 그래픽 공간이나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래픽 공간,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게 큐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또는 이제 등각, 투상도 뭐 이런 거, 그 방향을 좀 제어하는 거죠. 시각적인 방향을 제어할 때 요 큐브를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툴바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본 패널 방식으로 해서 툴바들이 쭉 있고요. 뭐 하나하나 다 기능 딱 봐도 뭐 이렇게 뭘 하는 기능인지 아직 몰라도 대충 뭐 어림짐작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기능도 몇 개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 뭐 그쵸?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왼쪽에 요놈들은 요게 이제 요런 게 좀 독특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디자인 트리, 뭐 파트 내비게이터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단어들을 좀 틀리게 쓰거든요. 솔리드웍스에서는 디자인 트리, 뭐 NX에서는 파트 내비게이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통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창은 기록을 남기는 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인 트리라 말을 하는데,
즉 내가 이제 CAD랑 좀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CAD 같은 경우는 뭐 1단계부터 해서 10단계까지 내가 무엇인가 작업을 했어요. 네모를 그리고 원을 그리고 또 뭐 폴리곤을 그리고 아크를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를 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 3단계쯤에서 뭔가 실수한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럼 CAD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쭉 해서 돌아가서 수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3D 프로그램들 뭐 인벤터, 솔리드웍스 이런 3D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디자인 트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작업들이 전부 다 여기 기록으로 남아요. 1단계부터 10단계 기록이 쭉 남는데 이 기록들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현재 제가 10단계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3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되돌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컨트롤 Z로 한 단계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3단계로 돌아가서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이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3D 프로그램을 다루면 좋은 장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창, 디자인 트리 창이 있다. 여기에 기록이 남긴다. 이 기록들을 내가 수정할 수가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 이유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설명하고요. 간단하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왼쪽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은요. 원점이라 돼 있고 그 옆에 플러스 버튼을 일단 열어놓으세요. 클릭을 해서.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 뭐 평면 3개가 보이는데 이거 아직은 클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은 뭐 뭔가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자, 화면에서요. 자, ESC 한번 누르고 자, 요 화면에서요. F6번 한번 누르세요. F6번. 자, F6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좀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자, XYZ축이 등각보기가 됩니다. 등각보기. 등각보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구경만 해보세요. 자, 이건 제가 미리 좀 그려놓은 도형인데 처음에 이제 인벤트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이제 제품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왼쪽 창을 보면은 이렇게 XZ 좌표축이 보면은 이렇게 XZ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좀 전에 제가 F6번 누르라 했잖아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F6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등각보게 돼요. 등각보게 되면서 이걸 등각보기라는 걸 뭐냐면은 두께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거죠. 약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XZ 한쪽 그 두 개의 축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세 개의 축을 다 봄으로 인해서 두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두께를 주면은 요놈이 지금 두께가 잘 입혀졌나 안 입혀졌나 몰라요. 지금 봐보세요. 이거 두께를 줬다고 했는데 두께가 들어갔는지 어디로 두께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뒤로 나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F6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이제 등각보기라 그러거든요. 예.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화면을 등각보기를 하는데 이래야만 내가 뭐 방향을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두께를 뭐 20을 주면은 20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스케치를 들어갈 때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요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말고 여기 요거 X 요 X를 누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따라 해봅시다. X 누르고 아니요 누를게요.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 아직. 자 위에 새로 만들기 들어왔으면은 여기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요놈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봐보세요. 여기 지금 XY 그쵸? XY축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면이죠 지금. 오로지 이렇게밖에 못 봐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F6번 한번 눌러라. 자 F6번을 눌렀더니 축이 3개가 다 보이니까 이제는 입체로 볼 수 있는 이제 환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놈을 지금 보면 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쵸? 왜 내가 이렇게 놓고 보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두께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도 들어갈지 평면도 들어갈지 우측면도 들어갈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등각보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원점을 플러스 눌러서 열면은요 여기 YZ, XZ, XY를 건드려 보면은 자, 이 YZ가 무슨 면이고 XZ가 무슨 면이고 XY가 무슨 면인지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YZ 같은 경우 살짝 찍진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면은 오른쪽에서 쳐다봐야지 보일 수 있는 면이거든요. 즉,
이 YZ는 우측면이라 해서 우측면도를 그리실 거면은 YZ를 선택하고 들어가라. 자, 다음 XZ를 살짝 건드려 볼게요. XZ는요. 자, 요렇게 잡힙니다, 면이. 자, 요거는 요쪽에서 쳐다봐야지 보이는 면이야. 이거를 우리가 정면합니다, 정면. 예, 보통 이제 방향을 이쪽에서 쳐다보는 걸 정면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면도를 그릴 거면은 지금 이 XZ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스케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XY는 뭘까요? XY는 평면이죠, 평면. 예, XY는 이렇게 눕혀 있는 면인데 지금 위에서 내려 봐야지 보이는 면이죠, 이 면이. 그쵸? 예, 따라서 XY는 평면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교재 보시면은 요 도형은 정면도를 그려야 된다. 정면도를 그려야지 올바른 좀 빠른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정면이 어느 면입니까? XZ, 그쵸? 예, XZ를 선택하고 여기가 요 버튼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스케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 작성이라 뜨죠. 자, 요 버튼 또는 위에 보면은 여기 제일 위에 요거 2D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 버튼 요 버튼 눌러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뭔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가운데 축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면은 스케치 마무리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죠. 스케치 공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스케치를 하다가 스케치를 다 했다 싶으면은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케치가 마무리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스케치 들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해보드릴게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스케치 마무리 누르세요. 자,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X 버튼 눌러서 저장 안 합니다. 아니요. 자, 처음에 새로 만들기 들어오세요. 여기서 매트릭 선택하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더블 클릭. 자, 들어왔으면은 자, 내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무엇을 그릴 거예요? 정면도 그릴 거예요? 자, 원점에서 플러스 누르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면인지 평면인지 우측면인지 뚜렷하게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6번을 눌러라. F6번을 눌러놔야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지금 YZ가 우측면인지 XZ가 정면인지 XY가 평면인지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약간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F6번 먼저 눌러놓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정면은 XZ야. XZ를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뭘 눌러라? 요 버튼 또는 위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케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는 스케치를 다 그려놓고 말 그대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요 버튼을 눌러야만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예요, 대부분. 인벤터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부분 이런 순서라는 거를.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YZ, XZ 계속 이렇게 좌표값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면은 처음에 여기를 미리 이름을 바꿔놔도 괜찮아요. 지금 XZ가 우리 정면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할까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뜨는데 얘를 이제 우측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우측면을 바꿔놔도 돼요. 헷갈리시면은 정면이죠, 정면. 바본가 봐 제가. 이렇게 이름 바꿔놔도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뭐 정면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름이 헷갈리진 않으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바꿔놔도 됩니다. 미리 클릭을 해서. 자, 이제부터 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스케치 시작이 돼야겠죠. 자, 대략적인 개념 아시겠나요? 처음에 인벤터를 키면은 어떤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강 처음 강의였습니다. 뭐 이렇게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가장 처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벤터는요. 인벤터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에 확실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의 강의가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일상다반사가 됩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어떻게 잘 괜찮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